이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이 국민연금 보통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민연금 받게 되면 그 나라 법정 화폐 그 돈으로 이렇게 받는 게 뭐 일반적이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 최근에 이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물가도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러시아 정부도 이 수출 대금을 이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용도 거의 그 유럽 최대 규모로 러시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연금도 가상화폐로 달라라고 러시아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유, 이거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금을 코인으로 달라, 사실 뭐 지금 이 듣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연금을 코인으로 이게 좀 약간 생뚱맞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이런 좀 궁금하기도 한데 러시아에서 어쨌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러시아 국민들이 이 연금을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게 러시아 사회기금이라고 우리로 치면 연금공단 같은 조직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지난해 이제 이 러시아 사회기금에서 이제 국민들이 3,700만 개 정도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네. 대부분이 연금을 좀 코인으로 줄 수 없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 문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그거였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연금도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법정 통화로 주다 보니까 루블로 바꾸는 있는데 근데 이 루블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4년을 넘고 5년째로 가고 테러 제재도 장기화가 되니까 네.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1달러에 한 70루블 정도였는데 이제 개전 이후에 이게 120루블까지 갔다가 지금은 정부가 강제로 한 80루블대로 이제 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달러 결제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어. 이 환율도 지금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시중에서 뭐 루블이나 달러나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네. 요 이제 미국하고 서방의 대러 제재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까지도 대외 석유 수출 무역에서 달러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 부분 거래를 지금 뭐 대체 통화인 뭐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쓰게 됐다고 하는데, 아, 국제적인 그 제재의 영향이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가상화폐 사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전쟁으로 생필품 조달도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입 물건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부분 가상화폐로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거래도 가상화폐로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지금 유럽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진짜 늘었군요. 지난해 규모만 봐도 한 네. 3,7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집계가 됐는데, 와, 551조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원래 유럽에서 기존의 가상화폐 보유량이 제일 큰 나라가 영국이었다고 하고요. 영국도 한 2,3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한참 뛰어넘을 규모로 커진 거죠. 음흠. 결국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가상화폐 하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하던 거였는데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가상화폐는 노년층들까지 이제 은퇴한 노인들까지 모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못하면은 아예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또 스마트폰 보급률도 크게 올라가면서 러시아의 노인들도 코인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됐고 오히려 주식보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연금도 코인으로 달라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단순히 투자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용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이 고령층도 그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금을 그렇다면 가상화폐로 달라 이런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고령층도 코인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거의 세계 유일의 나라 러시아 그 기본 배경을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화폐인 루블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루블을 좀 기본적으로 장려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떤가요? 네, 사실은 러시아 정부도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반까지는 네.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음. 오히려 가상화폐로 인해서 이제 국부가 유출이 된다. 해외로 도망한 사람들이 자꾸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국부가 유출된다고 금지를 했었는데, 근데 지난해부터는 이 정책이 180도 변했습니다. 네. 반대로 달러 결제가 아예 안 되고 이제 석유 수출까지 안 되게 되니까 정부에서 반대로 가상화폐 규제를 전부 철폐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 완전히 정책을 그냥 180도 바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이게 특히나 또 기존의 석유 시장의 경우에는 페트로달러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결제를 달러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중동 전쟁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맹 국가들이 합의해서 생긴 시장 규칙으로 네. 지금 한 50년 정도 굳어진 규칙인데, 음. 그러니까 달러 결제를 못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석유 거래를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거의 이제 암시장을 통해서 석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가상화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에서 뭘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뭐 무기를 추가로 만들려고 해도 뭐 원자재도 필요하고 하니까 차라리 가상화폐를 이제 수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규제를 다 풀어주자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다른 화폐들과 달리 중앙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체인 방식으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누가 누구랑 결제를 했는지 알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세금 추적이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블화 가치 붕괴나 아니면 탈세 우려가 있음에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경제 전체가 붕괴가 될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지금 코인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와, 러시아가 뭐 전 세계에서 이 코인 사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라고 봐도 되겠군요. 지금 상황 쭉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참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에서도 그 퇴직 연기금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뭘로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화폐 자산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완전히 투기성 시장으로 이제 시각이 좀 고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좀 제도권 내 자산 시장으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투자 대상이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조직에서도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 시장 생성 초반 때는 뭐 하루에도 몇천 %, 몇만 %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제는 변동성이 엄청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인다. 그만큼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정도로 시장이 안정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주요 가상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앞으로 비축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거고 제도권에 더 빨리 편입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가상화폐들이 이제 제도권 시장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들도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기금들도 이제 자산 증식을 하려면은 이제 대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마디로 저출산 고령화는 돈을 내는 사람은 계속 줄고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연기금 입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남아 있는 투자처가 이제 코인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연기금에서 이 가상화폐 자산 투자를 좀 늘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에 대한 연기금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가상화폐 코인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위험성이 좀 크다고 할까? 그런 것을 뭐 연금을 그걸로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러시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많은 연기금들이 뭐 아예 이걸 연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상승장일 때는 유리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서면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 근데 사실은 이게 자칫하면은 그냥 개개인들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연기금이나 수출입 대금이 잘못 결제가 되면은 이제 국가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다 보니까 막 쉽게 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미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뭐 우리나라도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다. 예,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금 뭐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좀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뭐 직접 투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민연금에 이어서 퇴직연금공단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무래도 이런 연기금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 투자까지는 좀 규제가 좀 약화가 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인으로 지급한다 이것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급했다가 또 여러 가지 깡통되고 그러면 그때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테니까 러시아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을 코인으로 달라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왜 그런 요구를 러시아 국민들이 하고 있는지 등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